의대 좀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의과 대학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6년제로 돼 있어요. 저희가 갈 때만 하더라도 의대가 있었고 의전원이 있었어요. 의전원은 의학대학원인데 저희 때 의전원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거의 50대 50. 한 해에 이제 의사가 3,000명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그중에 절반은 의대에서 절반은 의전에서 뽑으려고 이제 활성화를 하고 있는 때여가지고 의전원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니까 티오가 좀 줄었었어요 저희 때. 요즘에는 듣기로는 의전원이 많이 줄고 의대생을 뽑으려는 좀 취지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좀 들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이 있는데 의예과라는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기간이 2년이 있고요. 그 뒤에 4년 동안 본과 의학과라 해서 본과생 생활을 4년 동안 해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병을 배우고 자연스러운 사람 생리라든가 해부학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죠. 듣기로는 그 예과 2년 때 상당히 많이 논다고. 그때는 정말 자유롭게 놀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병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병원을 지원할 때 성적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래요? 예과 성적은. 그래서 본과를 갈 정도만 되면 6년이 끝나면 저희가 국가고시를 보는데 그때 예과 때 들었던 건 전혀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예과 때는 교양도 조금 듣고 수업도 원하는 거를 좀 골라볼 수 있고 출첵하고 좀 놀러도 나가 다니고 이렇게 배웠죠. 그럼 뭘 배우나요? 학교 갈 필요가 있나 그러면? 예과요. 예과 때는 그런 거 배워요. 이제 뭐 의료 윤리, MRI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엑스레이를 어떻게 찍는지 이런 것도 전반적인 거 배우는구나. 그렇죠. 근데 다른 과랑 좀 다른 게 고3 때 막 이제 수학 같은 걸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대를 가잖아요.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의대 6년 동안 수학 관련된 수업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되게 막 수학을 열심히 해서 갔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지금 친구들이 뭐 수학 이런 거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감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 병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나왔던 단국대학교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반대로 돌이켜보면 그렇게 수학 열심히 해서 막 이제 대학 갈 필요가 있는 의대를 가는데 수학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본과는 이제 4년제로 좀 이제 운영이 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본과 1학년 때는 정상적인 사람의 해부, 뭐 병리, 생리, 어떻게 몸이 돌아가는지 이런 걸 배우고 본과 2학년 때는 질병, 호흡기 질환, 뭐 소화기 질환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배우고요. 본 3학년 4학년 때는 나머지 부과목들을 배우면서 실습을 돌아요. 보통 그렇게 대부분 의과 대학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전공이라 그래나? 그러니까 뭐 과가 여러 개가 있잖아. 그거 네. 선택은 언제예요? 그거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다 끝나고 하는 거예요. 루틴으로 이제 가는 게 의과대학 6년을 다닌 다음에 인턴 1년을 하고 레지던트 4년을 하고 군대를 갔다가 이제 펠로우를 한 3, 4년 하는데 의대 6년 동안 모든 과목을 다 배우고 인턴 1년 동안은 12개월 동안 한 달에 한 과씩 해가지고 12과를 가요. 그때도 다 그럼 실무를 하는구나. 다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를 갈 때, 전공의를 갈 때, 뭐 피부과를 갈 건지, 성형외과를 가고 싶은지, 정형외과를 가고 싶은지, 저처럼 일반외과를 가고 싶은지 정하게 됩니다. 대단해 보이는데 갑자기? 별거 없어요. 그냥 시험 쳐서 그냥 지원하는 겁니다. 같이 축구하던 애한테 잘 컸다. 외과를 선택한 그 이유? 거창한 건 없고요. 저희끼리 쓰는 말에서 메이저냐 마이너냐 이렇게 먼저 나눠요. 그래서 메이저는 뭐냐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렇게 4개 과라서 생명 왔다 갔다 하는 질환을 다루는 과를 4개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라고 하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이제 정신과가 들어가고 나머지 마이너는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생명은 다루진 않지만 병원에 없어서는 안 될 과들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할 때 저는 마이너보다는 메이저, 그러니까 그래도 살리고 이러는 게 좀 재밌을 것 같다고 느껴서 갔고 두 번째는 이제 수술방에 있는 게 재밌어가지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걸 싫어가지고 이제 수술방에 있는 게 좋아서 외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저는 약간 째지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무서운데 그런 건 없어요. 본과 1학년 때 저희가 처음으로 그런 걸 접하는데 본과 1학년 때 해부학 수업이 있어요.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진짜 막 카데발 본 적이 있냐, 뭐 아니 시신을 본 적이 있냐 근데 처음에 이제 접할 때 저희도 굉장히 무섭고 막 두근두근하죠. 근데 오늘 실습하고 딱 끝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시신을 하나 받으면 한 6, 7명 정도의 팀원이 짜져가지고 6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해부를 해나가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구나. 한 번 할 수가 없죠. 너무 많으니까. 한 달 동안은 팔, 뭐 나머지 한 달 동안 다리, 뭐 그리고 머리, 배, 가슴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해부를 하고 나면 그 부분은 이제 절제해서 나가고 남은 부위 갖고 마저 해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험이 워낙 많고 수업이 워낙 많고 이제 그러니까 냄새도 심하고 머리도 아프고 이러지만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잠도 부족하니까 해부학 실습실에서 잠도 자고 자연스럽게 좀 익숙해지게 거기서부터 노출이 되는 거죠. 본 3, 4에서 병원에서 실습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응급의학과라든가 수술방이나 이런 데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제 뭐 환자들 좀 접촉을 좀 해본다든가 체열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혈압이나 이런 걸 재야 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간접적인 노출 좀 계속 시켜가지고 무뎌진다기보다는 익숙해지게 좀 바꾸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PK라고 저희 부르거든요. 시스 박사를. 페널티킥? 재밌었다. PK라고 부르는데 그 PK가 권력이 있어요. 내가 학생 의사고 당신이 대학병원에 왔으면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면 당신한테 하겠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좀 수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생 의사다 그러면 일단 안 한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요. 그런 게 좀 분위기도 다르고 해서 우리나라는 좀 노출을 시켜가지고 익숙해지게 만들고 있죠.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건.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면 자기 몸이고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대학병원은 대학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도 강한 병원인데 그렇지. 그런 데서는 좀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해가 될 것들은 학생들한테 안 시키거든요. 단순 체열이라든가 아니면 혈압, 의무 기록 같은 거, 과거력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공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과에서 실기가 좀 많다고 들었는데 실기요? 실기 많죠? 발표 이런 거가 있습니다. 아니 뭐 이제 실습하는 거. 그쵸? 실습은 응. 2년 동안 놀아요. 본사 2년 내내 놀고 한 학기 반 넘게 도는 것 같아요. 강의실 말고 기간 동안은 계속 이렇게 도는. 그 사이사이에도 강의가 계속 있기는 한데 본3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저 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데를 2주 동안 호흡기 내과 이런 식으로 실습을 돌고 평가를 받고 중간에 수업을 듣고 이런 식으로 도는 거고 본4 때는 이제 좀 마이너 뭐 정형외과나 이런 데 일주일씩 돌아다니는 시스템으로 학점이 네. 어떻게 소위 말하는 좋은 병원에 들어가기 위한 그게 좀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본과 점수는 반영이 돼요. 근데 취업이라는 게 개념이 조금 다른 게 자기가 병원만 낮게 지원하면 100%가 거의 돼요. 떨어지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거든요. 학점, 영어 성적, 또 저희가 시험을 봐요. 국가고시 성적. 그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병원에 지원하고 인턴이 끝나고 레지던트 또 지원할 때 점수가 들어가고 요즘 저는 대학원 준비하고 있는데 학부 때 성적이 반영이 다른 과 대학원처럼 막 뭘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서 논문 쓰는 그런 위주의 대학원. 공부를 더 하는 거구나. 그냥. 그치 그런 식이지. 남녀 성비? 성비가 어떻게 되죠? 단국대학교 천안에 있거든요. 천안 네, 캠퍼스.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남녀 성비가 좀 안 맞아요. 정원이 50명이었는데 10명이 여자고 40명이 남자예요. 더한 병원도 많다고 들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훨씬 많은 그것만 봤으니까. 근데 지금 카톨릭 성모병원 이제 서울에 위치하는데 100명이 정원이 들어가요. 그냥 한 학년이. 근데 100명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여자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기피할 과들이 있잖아요. 피부과나 뭐 성형외과나 영상의학과 이런 데만 좀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외과만 하더라도 거의 절반이 여자고 신입 전공의들이 들어오는 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11명이 지원했는데 10명이 여자라고 하는 요즘에는 성비가 정말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성비가 문제 아니라 잠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환자 살리는 거지 뭐 남자 여자 살리는 건 아니에요. 의대만의 독특한 분위기? 이런 게 있나요? 수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재수강 이런 게 없어요. 성적이 한 번 나면 끝이에요. 본과 2학년 때가 제일 바쁜데 본과 2학년 때 기준을 말씀드리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이 있어요. 사이에 1시간 점심시간 있고 쉬는 시간 말고는 계속 수업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본과가 올라가는 순간부터 교양도 없고 전부 다 전공 필수고 8학기 27학점, 28학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 페일을 했어요. 그럼 보통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그걸 신청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 수업이 있을 시간에 다른 수업이 내가 또 있는 거예요. 한 번 애플 받으면 무조건 제적이에요. 1년을 꿇어요. 총점도 2.0이 안 되면 못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적이라는 개념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해요. 시험이 저희가 본과 2학년 같은 경우에 블럭제라고 해서 보통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중간고사에 봐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주마다 시험을 계속 봐요. 호흡기내과를 3주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소화기내과를 3주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거든요. 고등학교 때보다 수업 시간은 적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막 7시부터 시작해서 하긴. 야자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 처음 듣는 내용이고 뭐 학원도 없죠. 뭐 강의도 없죠. 인강도 없죠. 이러니까 다 듣고 다 쓰고 다 필기하고 다 녹음해놔야지. 안 그러면 집에 가서 그걸 다 처음 듣는 얘기니까.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좀 버리는 과목도 있고 그치. 예체능도 있고 선행학습을 해나가는 과목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고 다 처음 보는 거고 내용이 한 90%가 암기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진짜 잘하는 애들 아니면 목표가 이거예요. 한 번 봤냐 안 봤냐. 절반 한 번을 못 보고 가요. 시험을 진짜 한 번 다 보고 가기가 힘들어요. 3주마다 시험을 보는데 3주마다 이만큼씩 생기니까 책이 그런 게 좀 어렵고 시험에 좌지우지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게 조금 안타깝죠. 근데 최재우 씨가 인터뷰했을 때 부러웠던 것 중에 교양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똥얘기밖에 안 똥 얘기도 제일 저 의대 교수님 강의실 가서 뭐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거 저만 알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교양을 못 들어본 게 너무 아쉬워요. 대학에 꼬시고
막 교양 그치. 들어가지고 탁과 뭐 예대도 가보고 옆자리에 앉은 뭐 발레과 친구가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과 때는 교양을 조금 들었어요. 그때도 21학점 채우다 보면 14학점은 전공이고 나머지 한 5, 6학점을 교양으로 택해야 되는데 얼마 안 되는 그게 조금 어렵고 본과 가서는 저희는 4년 동안 수강 신청하잖아요. 저희는 수강 신청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다 해줘요. 그 사이에 교양을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데 아직 역대 아무도 들은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 생각에 과정이 지금 너무 빡빡하잖아. 그러니까 학생들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 한 번도 못 보는 과목도 생기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공부에 좀 차질이 전 생긴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이런 거 없네. 예를 들면 뭐 1년 뭐 더 이렇게 늘려서 좀 커리큘럼을 조금 널널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의대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을 것 같고 그냥 밀어 넣는 시기예요. 모든 과목이 다 생물 수업이다 보니까 계속 암기하고 계속 시험 보고 이런 과정만 반복됐지 내가 진짜 큰 그림을 그린다 이런 느낌을 받는 학생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죠. 말씀하신 대로 커리큘럼의 개편이라든가 1년 더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거는 같은데 저희 학교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모 학교들은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 원이 가까운 1,000만 원? 학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1년 더 늘리면 14학기인데 그러면 1억 4천 이러니까 환불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거는 또 그런 문제가 있네. 의사 수가 1년에 얼마씩 나오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거든요. 이제 수요 공급 때문에 어느 연차부터 한 학년이 더 는다 이러면 공백기가 생겼다 확 나올 거예요. 의사 수도 그렇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군의관 수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커가지고 그런 게 예민한 걸로 알고 있어요.